자,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잘 해야 되죠, 잘. 왜냐면 사실 이게 운용을 계속 우리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운용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그냥 경제 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축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정답 아닌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되면 항상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 목표, 계획 세우는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보통 이제 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요, 사실 우리가 뭐 무한대의 자금이 있으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이 넣고 운영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적정선이라는 걸 반드시 조금 지켜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이제 가장 좀 이상적으로 계획 세우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공적연금에서 일부 일단 노후소득 확보하고요. 그리고 은퇴자산으로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신 분이 있어요. 이미 돈은 다 마련돼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금들은 여가. 그러니까 이 노후생활비로는 그냥 연금으로 다 계획 세우고 나머지 일부 자금은 이제 한 몇억 원 정도는 그냥 여가생활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각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제일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시고 그 상한선 안에서만 계획하에 이렇게 연금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주제는 목표가 전부다. 그래서 플랜은 뭐 계획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 안에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이 KB 금융지주에서 2023년도 골든 라이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은퇴 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리포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한번 검색해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건강, 그죠? 경제력. 자, 그래서 경제력은 약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건강은 35.7%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사회활동, 여가, 가족, 지인관계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한데 특히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하다. 그래서 보통 은퇴 준비, 연금 준비를 하는 시점이 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보통 좀 보니까 일단 30대들은 거의 없고요. 그죠? 40대도 거의 후반쯤 되면 이제야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보통 한 고등학교 이상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불안감이 이제 오다 보니까 보통 40세가 넘어가서 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서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미 접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공제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목적도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는 그냥 세액 공제 해주니까 그냥 가입해서 보유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들. 그래서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하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야 될까? 3층 연금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3층 연금. 자,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최근에는 4층도 나왔어요. 4층은 주택연금. 자, 5층은 농지연금. 자, 그리고 공적연금은 대부분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자영업 혹은 내가 뭐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적연금보다는 일단 공적연금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왜 유리할까요? 왜? 자, 일단은 공적연금만 유일하게 뭘 반영해 주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뭘 늘려줘요. 연금액을 알아서 늘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어떻게 보면 다 정액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10만 원 내면 내가 미래에 1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약간 가우뚱거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1층 연금에 해당되는 공적연금들을 조금 명확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났냐면 퇴직하고 나서 이제 대출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출부터 조금 상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대출 상환한 자금을 가지고 일부는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뭐가 생기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득 공백이 살짝 생깁니다. 언제까지? 공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그 시점과 퇴직 시점에 이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재취업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재취업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막 고개를 막 가우뚱거리세요. 나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후 생활 준비해야 되는데 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자금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퇴직금. 그죠? 그래서 퇴직금이 다 다른 데로 사라져버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금으로 이 퇴직금을 가져가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희망퇴직, 명예퇴직 많이들 기사 나오잖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이 그 명예퇴직을 2번 하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명예퇴직 한 번 해서 퇴직금이 잔뜩. 자, 그래서 IRP 계좌에 상당히 목돈이 들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시다가 또 희망퇴직 받아서 신청하셔가지고 또 퇴직금이 또 잔뜩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스킬인가 이것도 약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왠지 여기 막 희망퇴직 할 것 같은 그런 회사만 골라 다니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젊으신데 퇴직금이 엄청 많은 분들도 계세요. 좀 다양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2층에 대한 퇴직연금은 조금 결정을 조금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금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미리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설정이 안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3층 연금 준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하는 생활비를 만약에 연간 3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적연금에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받으면 부족자금 200만 원 생기잖아요. 이 200만 원을 퇴직연금을 끼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연금만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선택을 조금 빨리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금이거든요. 어디에? IRP 계좌에. 사실 뭐 1억 원, 2억 원에 대한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에다 넣어도 5년이 걸려요. 근데 이 퇴직금은 한꺼번에 유일하게 많은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는 알다시피 연간 1,800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1억 원 정도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려면 최소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그죠? 만약에 1억 8천까지 넣는다? 최소 10년 걸립니다. 근데 내 나이가 연금 준비하려고 했더니 벌써 50이 넘어버렸어. 그때는 그 납입 자금을 채우기도 상당히,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연금을 수령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계속 연금 계좌 안에다 자금을 넣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5년 있다가 또 연금 개시하는 이렇게 약간 좀 꼬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도 보시면 그냥 노후 적정 생활비를 항상 보시면 평균이 월 한 3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이제 목표로 하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공적연금에서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한번 쭉 조회 해보셨나요 혹시? 난 그래도 조회해봤다. 그죠? 조회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60 정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 이상도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사적연금은 대박. 사학연금이 짱입니다. 사학연금 350. 그냥 노후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아니니까 열심히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자금에 대한 이 목표 생활비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 공적연금에서 얼마 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사적연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자금 마련 계획 한번 꼭 체크하셔가지고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흔히 이제 1% 배당 받으면 1억 원당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드리면 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해볼만 할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처음에 이제 커버드 콜이 나왔을 때 사실 다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9월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 몇 개월이 지났어요. 2년이 채 안 지났지만, 한 2년 정도 됐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과거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흡족해 하시면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택은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젊으면 보통 어디에 태우라 그래요? S&P 500, 나스닥에 태워라 이러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저도 그냥 다 커브드 콜에다가 넣고 계속 재투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선이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비교거리가 다 S&P 500, 나스닥 이런 건데 실제로 시장 안 좋을 때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다 비교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월 100만 원을 연금 수령하기 위해서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내가 성향이 완전히 안전해요. 여기 솔직히 안전하신 분들은 왠지 좀 없을 것 같긴 하고 안전하신 분들은 이런 걸 듣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죠? 혹시라도 들어도 일단은 약간 좀 두려워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려워하면 괜찮기는 한데 일단은 실제로 증권회사 주식계좌 트고 여기서부터 다 막히세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필요자금 한 3%로 가정했을 때 내가 월 100만 원을 30년 정도 인출하려면 필요한 자금이 한 2억 3,8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5% 가면 1억 8천, 7% 가면 1억 5천, 그 다음 9% 가면 1억 2천 필요한데 자, 연평균 9%를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디에다 몰빵하면 돼요? 커버드 콜? 그쵸.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0.9%는 일단 주거든요. 돈을 빼주니까. 자, 일단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자, 200만 원씩 30년 인출하려면 7%만 잡아도 3억 정도 필요하고요. 300만 원씩 인출하려면 필요자금이 4억 원이에요. 적지 않은 자금들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라는 점. 자, 그러면 실제로 투자 수익률을 내는 게 쉽냐 어렵냐 요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S&P 500입니다. 자, 얘가 계속 우상향을 해요. 지속적으로. 자, 근데 중간중간에 한번 꺼져 있는 이런 때들이 있죠. 그죠? 이때 금리 인하 때. 자, 그래도 장기간 버티면 계속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이겠죠? 그냥 옛날부터 S&P 500에 그냥 몰빵해놓고 가만히 기다렸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1%가 되는 거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고 팔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 실질 수익률은 얘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금을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과정에 사실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면 좋겠죠. 근데 잘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일부는 조금 관여해서 항상 어떻게 운용하고 인출할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은 좀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은퇴 후 이제 소득 공백에 대한 이야기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일단 뭐 통계 자료 보시면 실제 은퇴 시기는 희망 나이보다 무려 몇 년이 빨랐대요. 10년이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아직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45세 정도 시점이고요. 45세에 내가 연금계좌 개설해서 납입하면 연간 1,800만 원이 풀로 채우는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연간 1,800만 원 내는 게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좀 댓글만 보면 다 누구나 다 1,800원씩 내는 것 같아. 그죠?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 45세 노후 준비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 만 55세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공적연금이 수령되는 그 만 65세 요 시점까지는 생각보다 이러한 소득 공백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뭐 은퇴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년 동안 가장 빨리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 이제는 많이 노출돼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방법은 ISA 계좌 그리고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 2천만 원씩 쭉 넣으면 최대 언제까지 5년 동안 1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 계좌로 무조건 옮길 계획이다라고 하면 위험하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보통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손실이 나서
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연금 계좌로 3년 있다 빨리 옮겨야 되는데 손실이 나버려서 못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ISA 계좌 자금들을 연금 계좌로 난 옮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로 옮겨지고 나서 원래 운용했던 방향대로 운용하셔야지 계획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노후 자산은 이만큼 있는데 다 일반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씩 계속 옮겨놔야 되는데 실제로 물려 있으니까 해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막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도 연간 1,800만 원씩 낼 수 있는데 어느 계좌에다 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헷갈립니다. 내가 연금저축에다 내야 될지 IRP 계좌에 놔야 될지 아니면 쪼개놔야 될지 이런 것들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잘 해야 되죠. 잘. 그래서 그냥 월배당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운용하는 거 시뮬레이션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저는 항상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아, 그냥 내 거는 여기서 끝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운용을 계속 우리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운용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그냥 경제 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쭉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정답 아닌 정답을 찾았습니다. 일단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적립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죠?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목돈 가지고 운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립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할까요? 적립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하실래요, 적립? 중요한 건 목표가 필요합니다. 얼마까지는 그래도 하겠다. 그죠? 그래, 첫 번째로는 목표 금액을 일단 설정을 하세요. 나는 그냥 1억 원까지는 무조건 연금 계좌에다 넣어 놓겠다라고 하면 1억 원을 목표로 두시고 몇 년 동안 기간도 설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달성이 되면 더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억 원을 5년 동안 넣으면 1년에 얼마씩 넣을 수 있냐면 166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66만 원은 연금 계좌에 사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럼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맥스는 월 150. 그죠? 현실적으로 적으면 이게 150이 돼야 돼요. 1,500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좀 세우시면 일단 좋다. 그래서 150만 원이 맥스. 왜냐하면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는 150만 원 세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배당률은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몇 퍼센트 하실래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이상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막 20%도 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20%는 선택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적게는 1%대가 있고요. 자, 많게는 일단 한 15%대까지. 자, 1%다라고 하면 어딜까요? 나스닥입니다. S&P 500 나스닥 1%. 자, 15%는 지금 뭐 커버드 콜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우리가 비중을 만들잖아요. 비중. 자, 비중을 짤 때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은 가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가격? 불가능. 자, 근데 유일하게 예측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배당은 이제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급했던 배당률들이 이제 기록이 남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목표로 연 12%로 운용하겠어 라고 했을 때 실제로 12% 주는지 이런 게 이제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내가 월배당으로 만약에 운용하고자 하시면 그때 고민은 요겁니다.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가져가야 할지를 먼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르세요라고 하면 못 고르세요. 보통 제일 많이 몇 퍼센트 정도 고를 것 같으세요? 몇 프로? 7%? 7, 8%? 보통 이제 조금 욕심 부리면 한 10% 정도. 크게 안 부르시더라고. 한 15%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보통 한 8에서 10% 정도가 보통 이제 딱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만약에 뭐 0.7% 정도 하면 얘가 연 단위로 따지면 이제 한 8.4%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150만 원 적립하면 다음 달에 얼마 줘요? 시작은 1,500원의 배당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당을 뭐 해야 돼요? 조금 귀찮지만 계속 사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들어왔고 오늘 슈드가 들어왔더라고요. 분배금 받으셨나요, 혹시? 오늘 슈드가 들어왔고 내일 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월말 배당금이 들어올 시점이라서. 자, 그래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일단 사세요. 뭘 산다? 내가 매수한 배당을 또 사세요. 근데 사는 방법은 이 크로스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스.
크로스의 개념은 자, 지금 배당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월말, 하나는 월중. 자, 그래서 월말 배당금 받으면 월중 배당을 사고요. 월중 배당금 받으면 월말 배당을 사세요. 그게 가장 텀을 짧게 하면서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당 한 번 사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1개월. 그죠? 걔는 며칠만, 한 2주만 기다리면 계속 줘.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만약에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슈드다. 슈드도 월말 배당이 있고 월중 배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 데이터들은 어쨌든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놓아서, 그래서 같은 기초자산이고 같은 종목이면 월중, 그 다음에 월말 배당을 포트폴리오 섞은 다음에 계속 크로스로 투자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쭉 배당을 재투자를 해요. 쭉 재투자했을 때 한 5년 정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년. 자, 이게 이제 60개월 지나서 이게 5년 시점이거든요. 5년. 자, 5년 됐을 때 일단은 자, 재투자한 금액이랑 납입 원금 합산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배당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배당만 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보다 커질 거고요. 만약에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금액보다는 낮아질 거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당이 얼마로 늘어났냐면 77만 9천 원으로 늘었어요. 아까 첫 달에 얼마 받았어요? 1,500원 받았는데 5년 그냥 가만히 쭉 버티니까 얼마로 늘어요? 77만 원으로 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0년을 갑니다. 자, 10년 갔더니 일단은 납입 원금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억 8천. 그죠? 납입 원금은 그죠? 1,800만 원씩 10년이니까 1억 8천인데 여기에 배당 재투자 금액만 얼마예요? 그죠? 무려 1억 원에 대한 배당이 재투자돼요. 10년 동안. 그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 수준은 어떻게 돼요? 196만 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한다고 하면 일단 최소한 얼마는 그냥 2억 8천은 내버려 두고 얼마 정도 가져가면 돼요? 그냥 190만 원씩 월 배당을 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배당이 계속 0.7을 줄 것인가 이건데 보면 줄 것 같거든요. 사실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상품군이 되게 다양하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한 종목에 몰빵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몰빵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립을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재투자하는 형태의 적립이 조금 더 괜찮고요. 자, 만약에 S&P 500을 우리가 매수해서 이렇게 재투자하는 걸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P 500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매월 얼마씩 인출해야 돼요. 1%씩 인출해서 다시 사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이러한 월배당을 이용해서 그냥 배당받은 걸로 계속적으로 반복 재투자를 하는 게 이렇게 납입 원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 늘어나는 속도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 자금 가지고 인출을 하시면서 아니면 필요 자금이 조금 더 있으면 일부 종목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을 아예 가지고 있다. 내가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또 0.7%로 뭐 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자, 이때는 1억 원에 7%면 얼마 정도 받아요? 한 7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자, 얘를 이제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1억 70만 원, 뭐 1억 140만 원. 자, 얘도 한 5년 정도 쭉 돌리게 되면요. 일단 1억 원의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의 배당금이 재투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 지급받는 배당금의 수준은 100만 원대로 늘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10년 동안 쭉 가세요. 그럼 10년 동안 가면은 2억 2천에 이제 월 한 1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너무 막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냥 지급받는 배당금만 장기간 꾸준히 재투자만 해도 사실 쓸 만큼의 자금 만들어지거든요. 1년 있다가 10년 전에 1억 원이 10년 이후에 2억 2천이 되고 그때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160 정도만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래서 저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이 조금 마련됐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만 잘 짜면 될까요?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짜는 것도 뒤에서 샘플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배당을 받아서 실제로 재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